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카톡 송금 아세요? 카톡 송금? 알죠. 해봤어요? 당연하죠. 왜 나한테는 안 보내요? 잠깐 당황했습니다. 아, 다들 아시는구나. 임자는 안 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깜짝 카카오페이 놀랐어요, 주가도 저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음.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언더스탠딩의 김상훈 기자님, 요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네. 어제 나온 뉴스인데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어제 카카오페이 주가가 6.6% 넘게 떨어졌어요. 아이고야. 카카오페이의 주주분이 앞에 계시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을 것 같은데. 아, 주주분이에요? 예. 근데 여튼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뭐 오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하여튼 나가던 기사가 너무 나갔다. 그리고 일단 법 개정안이 금융당국에서 조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도 하고 네. 제가 오늘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카톡 송금이 뭐가 문제인데 왜 막지? 이게 일단 궁금한데요. 그렇죠. 일단 뭐 먼저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네. 사실 저희가 간편 송금, 네. 송금이라고 다들 알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송금은 아니에요. 차차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은행에서 송금을 할 때는 사실 누구에게 보내야 되는지가 굉장히 명확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금융실명제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록을 금융결제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외부 기관에 기록을 그대로 남겨놓기도 하고 이게 자금 세탁에 쓰이지 말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금융사고 예를 들면 은행에서 사고가 났거나 혹은 은행에서 장부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망했을 때 이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외부에 있는 금융결제원의 기록을 남겨놓는 건데 사실 카톡 간편송금이나 이런 간편송금은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기록이 아예 안 남아요? 맞습니다. 카카오페이 내부 기록에는 남겠죠? 일단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네.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카카오톡 간편송금의 구조인 건데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의 친구 B에게 송금을 한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 송금을 하게 되면 지금은 이 카카오 계좌에 제가 결제를 하는 방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10만 원을 송금을 했다라고 하면 상품권을 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내가 결제를 했고 네. 그 돈이 내 계좌에서 카카오 계좌로 들어갔고 그러면 카카오 계좌는 내 카카오 제 계정에 10만 캐시라고 하는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네. 그럼 이 포인트를 B라고 하는 사람의 카카오 계정에 옮겨주는 거예요. 다만 돈은 그대로 카카오 법인 계좌에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상품권을 B가 이제 쓰게 되겠죠. 네. 이 쓰게 되는 방식은 뭐 물건을 사거나 혹은 내 계좌에 10만 원을 출금을 하거나 네. 그런 경우에만 카카오가 법인에 있는 계좌의 돈을 B라고 하는 사람의 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아, 지금 카카오페이는 맞습니다. 그럼 카카오 송금으로 제가 장 기자님한테 돈을 보내면 네네. 나는 돈을 보냈으니까 돈이 갔는데 저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근데 장 기자님 계좌로 꽂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카카오페이가 갖고 있는 장 기자님 그 포인트 지갑에 맞죠. 돈을 넣어주는 거고 그렇죠. 실제 그 돈은 카카오페이가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다. 맞습니다. 카카오 법인 계좌 통장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제가 제 통장으로 옮기려면 출금을 따로 해야 돼요. 그럼 장 기자님은 그냥 거기다 넣어놓고 나는 나중에 쓰거나 뭐 알아서 할래. 당장 내가 왜 10만 원이 없겠어. 이런 생각 가지면 안 쓰면 낙전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장 기자님한테 돈을 보낸 걸로 알고 있지만 결국은 카카오한테 보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냈지만 그쪽에서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한테 다시 돌아오거나 네. 승낙은 했지만 출금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카카오 거기 남아 있는 거죠. 법인 통장에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럼 뭐 이자나 이런 것도 카카오가 갖고 가는 건가요? 카카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신탁을 맡겨놔서 운용 보수 같은 게 들어가서 사실 거의 뭐 그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걸 회사 돈인 것처럼 월급 주는 데 쓰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통장을 그걸 분리를 해놔서 한다. 해놨어요. 왜냐하면 고객 돈이니까 네. 거기에 뭐 관리 비용 같은 게 들어가서 사실 이자는 거의 나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장순원 기자님이 KB
계좌를 쓰고 있다면 네. 제가 장 기자님한테 돈을 보낸 거지만 사실 그 돈은 KB에 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죠? 보통은 그러하죠. 그 카카오가 은행처럼 갖고 있는 거래요, 자기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 카카오도 그 특근법이 시행이 되면서 안에 내부 장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A에서 B한테 캐시가 넘어갔습니다. 이런 장부가 있을 테니까 이런 장부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자금 세탁이 안 되게 감시를 잘 해라라고 네. 하는 법에 적용은 받고 있기는 해요. 근데 다만 내부 장부이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금법이라고 하는 이제 핀테크를 규율하는 법안이 있는데 그 법에는 그 선불 지급 사업자,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네이버페이 같은 사업자들이 사실은 그 자금 이체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판매업자는 그렇죠. 네. 포인트 판매업자는 자금 이체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법이 되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금 이체를 하려면 토스처럼 자금 이체를 하려면 자금 이체업이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획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16년도에 그때 간편 결제가 처음 나왔을 때 금융당국에서 법이 애매하게 돼 있으니 유권 해석을 좀 해달라. 선불 페이 사업자가 간편 송금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그때 임종영 장관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법이 애매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해라. 자금이체업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네. 사실 간편 송금이야 소액이 넘어가는 거기도 하고 사고 날 일이 별로 없으니 지금은 핀테크를 조금 키워야 그렇지. 되기 때문에 좀 해라. 네. 라이센스 없이 해라라고 그때 허용을 해줬던 건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 되게 말이 많았던 게 이게 일종의 상품권을 미리 사서 상대방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불강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뭐 카카오페이라고 하는 건 내 돈이 가게집 주인 계좌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죠. 카카오페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되니까 네. 내가 그냥 가게집 주인은 아니지만 이분한테 5만 원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카드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오케이 해주는 거죠. 그렇죠. 저 친구한테 10만 원 보내려고 하는 거나 맞습니다. 그냥 네가 가게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네 가게에서 10만 원어치 먹은 거로 생각하자 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됐는데. 예. 그래서 잘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왜 근데 갑자기... 문제는 뭐냐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그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선불 전자지급 사업자가 간편 송금을 한 규모예요. 일평균 네. 4,723억입니다. 일평균 금액이. 우리가 지금 간편 송금으로 그 카톡 결제 그쵸. 카톡 송금, 토스 송금. 맞습니다. 이게 4,723억이나 되는데 네. 2016년도만 하더라도 일평균이 66억밖에 안 됐었어요. 네. 한 5년 만에 이렇게 큰 건데 사고 나면 그때는 그냥 금융위원장이 개인 돈으로 물어줄 생각하고 오케이 했겠네요, 그죠? 그때는 66억이면 뭐 그때는 간편 결제라고 하는 사업이 간편 송금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예. 이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괜찮다라고 해줬는데 지금은 커도 너무 컸다는 거예요. 네. 커도 너무 뭔가 컸고 컨트롤해야 되는 그쵸. 필요성이 커진 거죠.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그 간편 송금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엠빵도 가능하고 뭐 네. 경조사비 이런 것도 다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더더군다나 그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선불 충전금이 한 4,7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는 규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 2020년도에 정부가 윤관석 의원실이랑 이렇게 논의를 해서 그때 정부 법안 만들었던 게 이제는 자금 이체업 라이센스를 받아야만 그 간편 송금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4천억 정도 예금 받은 은행이 돼버렸으니까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 규제를 지켜라라고 해서 법안을 만들었었는데 네. 그때 법안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송금을 하려면 네. 당연히 제 실명 계좌에 돈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은행 계좌 하나씩 만들어라 그 말이네요. 그렇죠. 근데 다만 A는 B의 은행 그 계좌 번호만 모를 뿐인 거예요. 네. 똑같이 송금을 하는데 우리가 은행 들어가서 송금을 할 때는 계좌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좌번호가 없이 나는 카카오톡 아이디만 있고 네. 그 사람한테 보내면 똑같이 은행에서 송금하는 것처럼 그냥 송금만 되고 네. 카카오는 중간에서 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 그것만 중계를 하는 거죠.
앞으로는 만약에 법이 바뀌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제가 장순원 기자한테 카카오 송금이나 토스 송금으로 하면 10만 원을 보내면 네. 그 돈은 사실 카카오나 토스한테 갔던 건데 맞습니다. 그리고 장 기자님이 필요하시면 그냥 그거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 안 쓰면 꿀꺽 낙전 뭐 이런 건데 토스는 조금 다른 게 토스는 그냥 간편 송금업자, 자금 이체업자였고 예. 카카오만 선불 지급 사업자였죠. 뭐 지금 토스야 뭐 은행이 됐으니까 뭐 별다른 문제기도 한데. 네. 아, 카카오만 문제예요. 그러면? 카카오만 문제였죠. 근데 앞으로는 그거를 카카오가 갖고 있지 말고 네. 장 기자님 개인 계좌가 뭔지 반드시 물어보고. 그렇죠. 그게 KB면 KB, IBK면 IBK. 맞습니다. 거기로 바로 넣어줘라. 바로 넣어줘라. 돈이 묻고 썩고 하더라도 거기서 썩게. 그렇죠. 너네 회사에서 썩지 말고. 맞습니다. 아 그렇게 하라는 거군요. 그게 자금의 흐름을 되게 추적하기도 쉽고 이게 나중에 청산이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누구 네. 돈인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은행들은 사실 저희가 거래를 할 때 네. 수수료도 발생을 하지 않고 그게 기록이 다 금융결제원에 기록이 돼 있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내부에서 본인들 법인 계좌 안에서 돈만 왔다 갔다 하고 네. 본인들이 내부의 장부를 기록해 놓는데 근데 그거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뭐 주먹구구다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카카오도 카카오뱅크 있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면 토스도 토스뱅크 있지만 토스 내부에서는 그냥 토스 서랍에다 넣어놓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가 토스에까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알겠습니다. 확인된 것만 보도하는 김상훈 기자님. 네. 그러면 낙전 수입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낙전 수입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나쁘지도 않을 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본인들 계좌에서 상품권을 뭐 판매하는 방식으로 뭐 송금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해왔지만 어쨌든 그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입금을 받아야 되고 그 돈을 다시 또 B라는 사람의 계좌에 입금을 하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은행들일 때는 사실 이게 수수료가 발생을 하질 않는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수수료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에서 뭐 받은 돈을 출금을 할 때는 딱 10회까지만 무료로 해줍니다. 그 이상 월 10회, 그러니까 월에 출금을 할 때는 10회만 가능하고 그거 넘어가게 되면 수수료는 네가 부담을 해라. 네. 근데 이 부담이 아마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중개를 할 때 내가 중개를 해주긴 하지만 은행이랑 뭐 수수료를 어떻게 할지 뭐 따로 논의를 하겠지만 그럼 결론적으로 카카오가 나빠지는 건 뭡니까 앞으로? 카카오가 나빠진 건 사실 이게 핵심인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으로는. 예. 근데 지금 계좌가 없이 카카오 송금을 하기도 해요. 네.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미성년자인 계좌가 없는 미성년자인 자식들에게 용돈을 준다. 그럼 카톡 송금으로 많이 주기도 하죠. 네. 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 부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기사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계좌와 계좌만 연결해서 송금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름이 없이 무기명으로 그 예를 들면 거래를 했던 그런 거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카톡 송금은 상대방의 실명을 확인 어차피 안 합니까? 그럼 그냥 홍길동 이렇게 해서 내가 카톡 송금 받을 수 있는 그 아이디를 만들 수 있나요? 카카오톡은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럼 다 되는 거네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홍길동 1, 홍길동 2, 홍길동 3 해서 홍길동 3000까지 만들고 야 다들 나한테 30만 원씩 보내. 30만 원이 한도라며 라고 하면 그 10억 원인데 그러면 그 10억 원에 대해서는 추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그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일일 한도라고 하죠. 무기명으로 이름이 없는 사람들끼리 실명 계좌가 없는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의 한도가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이상 못 보내게. 근데 뭐 30일을 보내게 되면 사실 1,500만 원이 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금융당국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무기명 거래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맞나요? 그게 따로 이렇게 분리는 안 됩니다. 따로는 밝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꽤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금융당국은 이제 개정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핀테크 업체랑 논의를 해봐야 되고 우리가 무기명 거래를 막겠다는 건 아니다. 사실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은행에 갈 때 무통장 입금이란 걸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무기명 거래예요. 신분증 확인하죠. 신분증 확인하잖아요. ATM기에서. 네. ATM기에서 무기명 거래를 할 때
이게 근데 한도가 있어요. 실명제법에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주민번호만 입력하라고 하고 실제로 내가 누군지는 안 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도가 100만 원이 있어서 이미 은행 간 거래에도 우리가 무기명 거래는 네.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근데 은행에서 ATM 계좌 할 때 무기명 거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적지인 상대방의 계좌는 실명 계좌이기 때문에 예. 그게 가능한데 네. 카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디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우리가 조금 논의를 해보겠다. 실무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근데 다만 우리가 무기명 거래를 막겠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게 금융당국에.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금융이 좀 와라. 그렇죠. 카카오야. 맞습니다. 근데 카톡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나요? 이러나 봐요. 일단 뭐 잘 안 찾아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얘기하는 게 익숙해져서. 그리고 사실 이 법안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년에 발의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통과 안 됐어요? 통과는 안 됐어요. 통과가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법안보다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간 법안을 금융당국에서 만들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불결제지급 사업자가 간편송금을 하려면 자금이체업이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받아라 네. 라고 하는 게 2020년도에 만들어진 정금법인데 예. 그 다음 2021년도에 나왔던 법은 뭐냐면 우리가 새로 라이센스를 하나 만들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만들었는데 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애들은 여기로 들어와라. 그게 뭐냐면 그냥 따로 은행 실명 계좌를 받을 필요 없이 니들이 그냥 일반 고객들한테 계좌를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카카오 아이디가 은행 계좌가 되는. 맞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거의 다 끝났네.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요것만 네.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카카오 계좌에 입금을 하면 제 이름의 계좌가 카카오가 만들어진 계좌가 따로 있는 거예요. B 계좌도 따로 있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은행 계좌로 쳐주고. 그렇죠. 금융결제원에 등록도 하고. 맞습니다. 근데 요게 카카오페이한테 은행 계좌를 하나 만들 수 있도록 등록을 받아주겠다는 그렇죠. 거네. 근데 은행들이 반대해가지고 이 법안이 무산이 됐고, 네. 그래서 원래 법도 통과를 못하고 그냥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법은 아직도 통과가 안 됐는데 왜 카카오페이가 송금을 못한다 그래서 주가도 내리고 그럽니까?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 거죠. 법이 그럼 통과될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그동안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계류만 되어 있어요? 정무위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법안을 새로 만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었던 법이고 어떻게 힘내세요. 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있었던 법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되면 카톡이 송금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금융당국에서 되게 어리둥절해하는 거죠. 지금보다 카카오가 좋아질 일은 없고 쭉 들어보니까 불편해지거나 낙전이 수입이 줄어들거나 뭐 업무량 많아지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아니면 실명 확인 안 된 것들은 또 빼야 되거나 불편해질 거는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걸 이제 불가능해진다거나 네, 할 거는 아닌 것 같긴 하네요. 맞습니다. 아유 불편해. 그러니까 은행들이 좀 평소에 옛날 잘해놨으면 카카오나 토스 등장 안 했을 텐데 말이죠. 근데 등장한 다음에 지금 다른 은행들도 되게 많이 바뀌긴 한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죠. 은행 많이 앱들 아주 좋습니다. 요즘. 매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네. 할만합니다. 진작 좀 하지. 알겠습니다. 언더스탠딩의 의외로 꼼꼼한 김상훈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가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라고 얘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조금 이제 그쪽에 덕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마켓 봤거든요. 그래서 휴가지 같은 데 가서 새벽 몰래 보죠. 이거 보죠. 이거 보잖아요. 이거 혼나죠 그러다가. 얘는 덕후죠 덕후. 제가 가봤던 길이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면서 쭉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진짜 바텀업 잘하시는, 바텀업이 뭐냐면 기업 분석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환율만 설명해 달라고. 환율에 관련된 정보만 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환율 제가 못 맞추는데요. 근데 로직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 해드리니까 충분하다고. 오케이.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